백투입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약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약물들이 있고 이런 약물들을 전부 다 다루려고 하면 의대나 약대에 들어가서 전공으로 공부를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임산부들이 먹을 가능성이 높은 약물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병원에 가셔서 본인이 이 약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약물을 사용할 때에는 아프니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진통제 중에서는 타이레놀 종류가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진통제나 소염제는 애초에 임산부는 사용하면 안 되거나 시기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인 분들이라도 너무 아프면 타이레놀 정도는 먹어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통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편이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좋습니다. 진통제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약물 중에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항생제의 경우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는 딱히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임신 중에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생제들 중에는 임산부들이 써도 되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항생제나 정균제 중에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정균제처럼 임산부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쓰셔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종류도 너무 많이만 먹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에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모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비타민 외에도 철분제 같은 일반적인 영양제는 괜찮습니다. 다만 메가 비타민 요법 등을 하느라고 과량을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임신 기간 동안에는 해당 요법을 멈추고 일반적인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산부들에게 복용이 권장되는 엽산의 경우에는 비타민 B9으로 이것도 비타민의 일종입니다. 종합 비타민제와 엽산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는 권장 용량보다 초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이 약간 초과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덧을 완화시켜주는 약물들의 경우에도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애초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약물이니까 당연히 안전하겠죠. 옛날에 문제가 됐던 약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약물들은 지금은 다 없어졌고 안전한 약물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임산부용으로 나온 입덧 완화제는 써도 되는 약물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의외로 매우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그냥 맞아도 됩니다. 임신 중 독감에 걸리게 되면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임신 중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권장되고 있습니다. 구충제의 경우에는 임산부는 복용하면 안 됩니다. 임신 전에 먹어두셔야 하고 임신 이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임신 중 기생충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약국에서 파는 일반 구충제는 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다른 약물이나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드름 약 중 일부는 임산부 금기 약품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은 호르몬 제제도 쓰시면 안 됩니다. 다만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와 상의 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속이 쓰린 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도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소화제나 속 쓰림 약물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안전하지만 일부는 임산부가 써서는 안 되는 약물입니다. 심지어 가스 활명수도 먹으면 안 되는 약물에 속하는 데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라니티딘의 경우도 그 성분 단독으로는 안전한 약물이 맞습니다만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약물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으므로 소화제나 속 쓰림 약물을 쓸 때에는 의사에게 물어보고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이 되고 나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약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고통을 참는 것보다는 전문의와 상의를 한 다음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산균 제제의 경우에는 유산균 종류와 관계없이 임산부가 써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찝찝하다고 하시면 유산균 제제를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같은 간단한 시술은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임신 초기나 말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에서 쓰는 치과용 마취제인 리도카인의 경우에는 임신과 상관없이 써도 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치과용 엑스레이 촬영의 경우도 태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불안하시면 납방어복을 입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이 써도 되는 진통제에는 타이레놀이 있고 종합 비타민제나 엽산제 등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산부용으로 나온 입덧약이나 유산균 제제의 경우 역시도 임산부가 쓰셔도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도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맞으시면 됩니다. 항생제나 속쓰림약, 소화제, 변비약 등은 의사와 상의를 한 다음 사용할 수 있고 구충제나 여드름약이나 먹는 호르몬 계열 약물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위험한 시기인 초기와 말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치료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